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경 교수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네. 믿기지 않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초대석 네.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의상이 크리스마스 하는 네. 빨간 스웨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보려고 네. 좀 노력을 했는데. 네. 저희 방송국도 네.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참 12월이라서 또 학기 말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마무리한다고 교수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12월은 뭐라 그럴까 감사를 나누는 그런 계절 저 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바쁘기도 하지만 또 즐겁기도 하고. 맞아요. 이때 맞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서로 얘기하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고. 네. 그래서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월 올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교수님과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초대석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혈액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가 지난 10월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에서 주최한 그 건강박람회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그렇죠. 혈액 검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저희 간호사 협회에서 거기 이제 한글로 덧붙여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그때 그 검사 결과지를 받으신 분 외에도 평상시에 이제 개인 병원을 찾으시거나 또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 다녀오셔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지난번에 이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혈액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혈액 검사 받으신 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고 또 그때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피 검사를 하시고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결과지를 항상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의학 쪽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잖아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 영어로 돼 있고 돼 있으니까요. 또 한글은 또 한글로 번역한 걸 보니까 저한테는 또 어렵더라고요. 늘 이제 영어에 익숙한 혈액 검사치를 보다가 한글 번역을 이제 방송을 좀 해서 한글 번역본을 이렇게 봤는데 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잠시 이제 조금이나마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요? 병원에 가면 영어로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갔다 와서도 내 진단명이 뭔지 잘 모르고 또 검사를 하셨으면 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뭐 검사했어. 괜찮다더라 아니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을 가든 어느 조그만 클리닉을 가든 검사를 하셨으면 꼭 피검사 이제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뭐 MRI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CT 검사도 있고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카피본 있죠. 복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항상 소장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한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의료 그 체계 이제 진료 체계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료 기록들이 서로 상호 교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 정보를 건강 정보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검사를 하는 게 사실 네. 뭐 질병을 예방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결과지를 그냥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네. 하는 의미가 없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 검사나 다른 건강 검진 네.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지를 요구를 하고 또 그 네. 요구한 것을 이렇게 모아두고 네. 내가 내 건강에 대한 어떤 기록을 파일을 네. 이렇게 조금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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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단 받았는데 네. 이제 보고 이게 어떤 결과인가. 네. 또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또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혈액 검사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검사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그런 혈액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달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 약간 당뇨 그 검사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 그 당뇨 검사 결과는 글루코즈, 우리가 한글로는 혈당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 검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정확한 검사예요. HbA1c라고 얘기도 하고 헤모글로빈 A1c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좀 어려워요. 당화 혈색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두 가지 검사가 대표적으로 쉽게 당뇨를 이제 판정을 하는 검사예요. 네. 글루코즈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기계를 가지고 계셔서 검사를 잘 하시는데 공복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검사했을 때 126 고수치보다 이상일 경우 우리가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126은 아니지만 100에서 125 그 사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당뇨 전 전 단계, 단계. 그러니까 네. 신경을 쓰셔야 할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우리가 잴 수가 있는데요. 식후 2시간 후에 보통 우리가 혈당을 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밥을 드셨기 때문에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혈당치가 조금 올라가 있어도 우리가 올라간 수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수치가 200이면 우리가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수치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쟀을 때의 혈당 수치가 140에서 199, 200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당뇨 전 단계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혈당을 재는 방법이 공복일 때 혈당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식후 2시간 이후에 네, 그러면 혈당이 당연히 좀 올라갔겠죠? 네, 네. 그때 기준 수치가 또 다르게 이렇게 네. 적용이 되는군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서 검사하실 수 있고 쉽게 알 수 네.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많이 뽑아서. 근데 그게 당화 혈색소 검사예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혈당이 이제 혈색소에 우리 피에 이제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네.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이제 혈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적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그 수명이 한 4개월 정도 돼요.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수명이 있는데 네. 이 적혈구의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붙어 있으면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댁에서 재는 그 혈당은 매일 그 상태에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네. 이 그 당화 혈색소 수치는 그날의 몸 상태에서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적혈구에 붙어 있는 그 포도당 수치, 이제 혈당 수치를 재는 거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검사니까 조금 더 정확한 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여러분 보았을 때 6.5 이상이면 당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그 글루코스 레벨 측정하는 것, 네. 그 이야기 해주셨고, 두 번째로 당화 혈색소, 네, HbA1c, 네, 네. 이 검사가 그 3개월 정도 평균 그 혈당 조정 상태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확하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집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또
병원에 병원에 가서 가셔서 네, 검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마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일반 혈액 검사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나오는데 네. 좀 하나씩 저희가 좀 네. 살펴봐야 할 것들 소개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적혈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적혈구 그다음에 또 중요한 수치가 여러분 혈색소. 쉽게 생각하시면 빈혈을 이렇게 재는 검사입니다. 네.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 검사를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백혈구입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식으로 여러분 이제 혈관 우리 몸 안에 혈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에 혈액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혈액 몸 전체 몸체 혈액.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어떤 혈액의 단위로? 네. 단위로? 혈액의 양이 우리 몸무게에 비례한대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킬로그램을 이제 단위로 아, 생각하잖아요. 네네. 미국 사람들은 파운드로 얘기하지만 킬로그램당 80ml래요. 그러니까 평균 60kg 몸무게인 사람들은 네. 피의 혈액이 4.8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많네요. 네네네. 그죠? 생각보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믿거나 말건데 제가 좀 더 조사하지 못했는데 우리 혈관의 길이 있죠. 우리 몸 안에 네. 있는 혈관의 길을 쭉 연결하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대충?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쵸.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지구 둘레의 길이가 4만 킬로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지구 둘레 길이의 4배랍니다. 아, 상당히 길죠. 그만큼 그 많은 그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인체의 신비예요. 그 작은 막 모세혈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네,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성분들이 이제 적혈구, 혈색소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매일매일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잠시 그냥 쉬는 겸 얘기를 드렸는데요. 적혈구 수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제 많으면 적혈구 증가증 아니면 심한 운동 후에도 이게 적혈구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감소가 되면 빈혈, 영양실조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혈색소인 경우에는 특히 임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매달 체크를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빈혈 이제 감소가 되면 빈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 모양이 이제 적혈구는 약간 동글동글한 이제 찹쌀떡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혈소판은 성게 있죠. 네, 아주 삐쭉삐쭉한 그 성게. 모양처럼 네. 생겼어요. 근데 얘는 혈소판이라는 애는 상처가 생겼을 때 이제 출혈이 되잖아요. 그럴 때 지혈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네. 수치를 보시고 거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사 결과지는 항상 그 표준치 정상 범위 기준치가 이제 항상 제공이 됩니다. 거기랑 비교를 하셔서 네. 그 수치가 굉장히 작으면요. 특히 혈소판 수치가 작으면 이제 출혈 가능성이 이제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약도 드시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백혈구 WBC 화이트 블러드 셀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백혈구 수치도 반드시 항상 보면 혈액 검사지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수치가 높게 되면 내 몸에 염증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세균 감염 아니면 편도선염, 폐렴, 기타 이제 몸 안에 있는 아니면 심지어는 급성 중수염 그렇죠. 이런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 백혈구는 증가합니다. 네. 때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장 티푸스 이런 걸 걸렸을 때는 백혈구 수치가 이제 오히려 감소된 수치를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혈색소, 그리고 혈소판, 백혈구 수치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요, 학창 시절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네. 정상이다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네. 혈액 속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것의 역할 뭐 이런 네. 것들을 배웠던 네. 기억이 네. 어렴풋이 납니다.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요. 뭐 네. 백혈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뭐 그쵸? 네. 네. 그렇게 아마도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네. 생물 시간에는 다들 배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죠.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광고 들으시고요. 저는 초대석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여자대학교 TWU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혈액 검사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한다고 할까요? 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고 또 어떤 수치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혈구, 뭐 혈색소, 혈소판, 백혈구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건강박람회에서 또 다른 혈액 검사도 하셨죠. 어떤 네. 검사인지. 네. 네.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는 전해질 검사인데요. 네. 전해질하면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지를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특히 먼저 나트륨 그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SODIUM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결과지에. 근데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에 관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금 수치죠. 네. 그죠? 근데 이 수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을 조금 먹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오히려 이 결과지를 보셨을 때 이 나트륨 수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나트륨 그 소실이 우리 몸 안에서 소실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수분에 의해서 나트륨이 희석이 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네. 이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나트륨은 신장 우리 몸 안에 있는 키드니 영어로는 키드니고요. 신장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안 되거나 수분이 소변으로 너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네. 특히 그 당뇨가 심한 환자분이나 아니면 또는 설사를 하셨던 분, 또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나트륨의 수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변화가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몸의 중요한 전해질이 칼륨입니다. 칼륨. 예, 쉽게 약어로는 K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포타슘, 뭐 POTASSIUM 하는데 우리 몸의 수분의 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근육 수축, 심장의 근육도 이제 당연히 수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은요.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의 심장에 부정맥이 와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치가 또 너무 낮아도 우리 몸의 근육이 이제 불규칙하게 수축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 K 수치가 비정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보시고 비정상으로 나오셨을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전해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슘입니다. 칼슘. 네.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그다음 우리 몸 안에 있는 인체 효소 활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방출하고 심박동도 조절하고 혈액 응고에도 이제 관여를 합니다. 이제 이 칼슘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부족하면 아마 이거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무 수치가 낮으면 바이타민 D 이제 사 드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처방을 너무 낮을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투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바이타민 D나 이런 거는 이제 특히 겨울철이나 우리가 햇빛을 못 보는 계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한
2월 이상 때는 보통 평상시보다 바이타민 D나 이런 칼슘 수치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햇빛을 보고 다시 활동이 이제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 정상인 경우에는 네. 다시 올라가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검사 결과지를 보시고 너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칼슘 를 처방받으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타민 D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좀 화창하고 그래서 네.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햇볕 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해질 검사 결과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이것들이 몸에는 정말 소량이 있지만 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일을 중요한 하고 또 너무 많아도 과다도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음. 영향을 끼치고요. 네, 네. 수치가 적당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간 기능 검사도 있었죠? 네, 맞아요. 간 기능 검사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알부민, 그다음에 어 영어로 이제 AST, ALT 아마 OT, PT 우리 이제 간호사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글자가 적힌 것들은 이제 간에 있는 효소 검사인데요. 그다음에 빌리루빈 검사 네. 요 세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알부민 수치는요.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간에서 생산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기능을 하는 그 간세포 수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알부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이제 혈청 수치가 낮아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간 기능의 정도를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으면 몸이 부어요. 아,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양실조 걸렸을 때 주로 처방을 받는 게 아마 알부민. 알분. 네, 한국에서는 조그맣게 갈색병으로 처방을 이제 하면 네. 이제 받으면 간호사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댁에서 이제 방문 간호사나 간호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 알부민 링거액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아마 별도로 주사를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부민. 네네.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이걸 처방받아서 많이 치료를 받아요. 그다음에 OTPT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에 있는 효소인데요. 그래서 간에 이제 어떤 간이 손상을 받으면 이 효소들의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봤을 때 효소 그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내 간에 뭐 어디가 뭔지 손상이 있나, 염증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빌리루빈은요. 특히 우리가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황달이 되는 애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게 뭐 네. 잠시 있다가 이제 없어지면 어. 다행이고요. 이제 네. 계속 있는 애들은 이제 그 치료를 받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 빌리루빈은 뭐냐면은요. 적혈구가 우리 아까 120에 한 4개월 정도 산다고 했잖아요. 네. 걔네들이 수명을 다하면 거기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빌리루빈 얘로 이렇게 바뀌어요. 아. 바뀌어가지고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췌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변 색깔이 대체로 갈색입니다. 이제 이 빌리루빈이 나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적혈구가 많이 몸 안에서 파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우리 담낭 쓸개관이 막혀서 빌리루빈이 바깥으로 배설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적혈구 이제 그 혈액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담낭에 혹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네. 의심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 기능 검사 수치까지 알부민 그리고 네. 아까 OTPT 효소들 네, 수치 네. 그리고 빌리루빈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능 검사 한번 그다음 신기능 가볼까요? 검사도 두 가지 수치를 그냥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영어로 BUN이라고 나오고요. 한글로는 이제 혈액 요소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크레아티닌이라고 얘기하는 검사 수치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수치가 BUN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수치도 마찬가지 이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이 소변 배출하거나 몸 안에 있는 수분
수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신장에 결석이 있으신 분들 있죠, 가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그건 또 일종의 약간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기도 하긴데요. 상태이기도 한데 신장 결석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크레아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때로는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면요,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하기 전에는 무리하게 심한 운동도 하지 마시고 네. 또 공복을 유지하시고 맞아요. 그래야지 정확한 검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신기능 검사 결과는 두 가지를 보라고 하셨어요. 네. BUN 번이에요. 영어로 그냥 네, 읽으니까 맞네요. 번인데 네. 혈액 요소 질소 그리고 크레아티닌 이렇게 두 네. 가지. 네. 네. 아마 결과지에 아마 요 두 가지가 아마 네. 나왔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질 검사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 검사죠. 지방 수치 네. 검사인데 콜레스테롤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관심도 듣죠. 많고. 네. 네. 이제 우리 몸 안에 세포막과 혈관벽을 구성하는 지방 성분인데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각종 호르몬과 이런 담즙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혈중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소되는 수치는 가끔 영양장애가 있거나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치가 조금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콜레스테롤치는 여러분이 결과지를 봤을 때 정상으로 나타나더라도 다른 지질 검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또 비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성 지방입니다. 한글로 쉽게 얘기 드리면 네. 이거는 섭취한 우리 음식물 중에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은 지방 성분의 일종으로 혈액 중에서 그 우리 에너지원의 운반이나 저장,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정상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동맥경화, 그다음에 지방간, 그죠?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HDL이라는 수치도 아마 여러분 결과지에 있을 거예요. 네. HDL 또 하나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LDL. LDL. 네. HDL은 high density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고요. LDL은 low density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둘 다가 이 둘이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상반되는 애들인데요. 네네. HDL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게 정상보다 낮으면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지게 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 그죠? 혈관벽이 막히는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반대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벽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네.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높게 수치가 가지고 계실 때는 이제 마찬가지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 LDL 수치를 우리 의사들이 굉장히 유념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콜레스테롤치는 정상 아니면 약간 이제 이렇게 정상보다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보드라인, 그죠? 경계선에 네. 있더라도 또 LDL 수치가 이렇게 너무 높게 나타나면 그건 위험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지방분을 이제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약을 네. 아니면은 기타 또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보충 영양제 같은 것들을 드셔서 항상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특히 또
운동을 하면 음. 쉽게 또 낮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LDL 수치나 이런 수치들은 또 많이 크게 변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유념해서 이제 운동 식이요법 같이 하시고 요 네. 수치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그 HDL, 하이 덴시티, 네. 그리고 LDL은 로우 덴시티 해서 네. 이 정도는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하이 덴시티는 좋은 콜레스테롤, 네. 네, 네. HDL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네.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안 네.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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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도 사실 몸에 좋지 않은 네. 거죠. 그렇죠? 남은 네. 지방 성분의 일종이니까 이 수치도 너무 높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운동하면서 운동요. 네. 음식 조절 잘 네. 하시고 네. 또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 네, 네. 그런 약물의 도움도 받으셔서 좀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요, 그 콜레스테롤 검진은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네. 이 지질 검사들을 검사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네.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식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이 트리글라이세라이드가 800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한 거 수치 보면 60에서 160이 정상 수치잖아요. 네네. 근데 8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대지법원 했더니 그날 분명히 공복에 갔었어요. 네. 공복을 하고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대지 보면 그 전날 저녁 식사를 뷔페집에 간 거예요. 고기 뷔페집 알죠? 우리 여기 달라스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이제 적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위 네. 안에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날 뭐 먹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하루 전날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음식 조절을 이렇게 네. 평상시 음식을 드시고 가셔야 네. 여러분들은 이게 나의 평상시 혈액 수치라는 그런 이제 정확한 여러분들 혈액 상태를 이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를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네. 그걸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의 직접 경험을 경험에 바탕으로. 의해서. 네. 맞아요. 이게 그 공복이지만 저녁까지 먹고 보통 공복을 하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저녁 맞아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또 전날 아니면 그 전에도. 네, 한 네. 일주일 정도는 너무 이렇게 과한 식사나 이런 것들 평소랑 다른 식사가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식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뭐 평균이 그 60에서 160 사이가 네. 정상인데 800이 나왔으면 네. 아마 조금 오버가 됐으면 이게 조금 높다 생각했을 텐데 네. 800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혈액 검사할 때 팁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건강 검진 그 혈액 검사 후에 이런 수치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세세한 뭐 넘버나 그런 것들을 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또 네. 피검사 자주 하시잖아요. 네. 하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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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실 때와 모르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실 때 그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 정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여러분의 이제 권리를 이제 찾으셔서 검사 결과지 어떤 검사든 결과지를 항상 소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네. 사실 죄송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아주 그 책임을 못 지니까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지 항상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또 그걸 가지고 의사들한테 찾아가거나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좀 더 좋은 진료나 치료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봤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2020년 새해 다시 그러네요.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네. 연말 보내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